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하게 느껴집니다. FOMC 이후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트럼프의 공개 연설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기대와 실망, 이 극단적인 감정이 서로 반복되면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84,000달러 리테스트를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의 공개 연설이 참 어렵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멘트가 나오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게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또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실망 매물이 또 나왔고 그렇게 또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으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너무 큰 것도 있고 이거 너무 투기적인 심리가 중점적으로 자극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84,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잘 잡아준다라면 1, 2주 안에는 상황만 괜찮게 뒷받침을 해준다라면 9만 달러 돌파 가능성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깔려 있어서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하고 예상한다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또 훅 하고 18포인트나 빠져주면서 공포 단계로 후퇴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61%대 중반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블록웍스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화상 연설을 했죠. 사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암호화폐 행사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엄청난 변화고 멘트 자체도 사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거에는 또 약간 결이 다르다 보니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확실한 비트코인 슈퍼파워이자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만들었다. 나아가서 압수한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공약했다. 바이든 정권이 추진했던 암호화폐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과 같은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전쟁도 종식시키겠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의회 스테이블 코인과 시장 구조에 대한 간단하지만 상식적인 규칙을 만드는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올바른 법적 틀이 있다라면 크고 작은 기관이 현대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기술혁명 가운데 하나에 투자하고 혁신하면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슈퍼파워가 될 것이다.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 이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빠르면 2달 안에 트럼프 책상 위에 이제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폭적인 미국 행정부의 전환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고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 맞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것보다 더 강한 걸 기대했죠.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비트코인 추가 매수 방식과 계획에 대한 멘트가 나올 수 있다. 내지는 미국산 코인에 대한 과세 제로에 대한 단행 시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이고 강력한 것들을 기대를 했지만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또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멘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또 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워낙 과도하게 기대하는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쯤 되면 이제 트럼프는 좀 공식적으로 등판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이슈가 아니라면 좀 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가 너무 이렇게 투기적으로 과열된 기대감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세, 시장 상황 이런 것들과 엇박자를 내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연설에 새로운 정책 발표가 없었다. 이번 연설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정책이나 발표가 없었다. 비트코인 추가 매수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등장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처럼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추가 발표가 없었다. 시장의 기대가 과한 것인가? 트럼프의 멘트가 미진한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 정도 멘트까지 나와줬고 이제 하나씩 정책적인 어떤 디테일은 실무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재무장관과 상무장관한테 오더를 내렸고 얘네들 지금 엄청 빡세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제 정권 출범한 지 1월 20일 날 시작된 정권인데 우리의 기대가 너무 가속도가 붙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한 여지가 있는데도 시장에서는 또 이 막무가내성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수단과 대안이라는 게 뭐 명령 떨어지자마자 바로바로 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의 뭐 본심은 그렇지만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기대하려는 노력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SEC 기업금융부가 굉장히 의미 있는 멘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채굴 암호화폐를 증권 거래로 보기 어렵다라는 걸 무려 SEC 기업금융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증명 기반의 암호화폐 채굴은 증권 거래로 볼 수 없다. 작업증명 네트워크의 채굴 활동은 특정 주체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퍼블릭 네트워크의 프로그래밍에 기반한다. 해당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에 참여하거나 기술적 운영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굴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증명 기반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증권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암호화폐 채굴 역시 증권 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SEC에 등록할 필요 없다라는 점을 기업금융부가 공식화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이더리움과 XRP를 비교하면서 XRP의 이 상품 분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엇박자가 나는 거지 사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굉장한 어떤 그런 큰 변화가 다른 것도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 번씩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얼비전의 제이미 쿠치, 미국 달러는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큰 3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고 미국 국채 수익률과 채권 시장 변동성도 급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신호들은 종종 비트코인의 상승에 앞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긴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은 2분기가 끝나기 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도 맞물리잖아요. 5월 아니면 6월이니까 얼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들이 또 맞물리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 끽해봤자 두어 달이라는 거 생각을 하면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또 이렇게 마음 팔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번스타인, 현재 시장 상황은 강세장 정점이 아닌 이 사이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에서 디지털 자본 시장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10만 달러가 이번 사이클의 정점일 수가 없다. 우리는 올해 말에 20만 달러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트럼프발 국제 정세 급변과 이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내년에 사이클 정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랜 B, 오랜만에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강세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기압 평균과 이 산술 평균을 고려했을 때 강세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강세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세장도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비트코인 사이클은 4단계로 구분한다. 축적, 강세, 분배, 약세 등이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15,000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승했을 때가 축적, 이후에 10만 달러 상승 구간을 강세 초기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강세 중기와 후기가 남았고, 그리고 나서 분배, 이후에 약세, 아직 멀었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비인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에 대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개월 동안의 조정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89,8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95,700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다시 8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 거의 이렇게 되면 저항 한번 맞고 다시 박스권 저점 리테스트하는 관점으로 봐야겠죠. 다만 저항선을 뚫어내고 9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설 때는 10만 달러 리테스트, 그 과정으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일간 차트입니다. 더블탑 패턴은 목표에 도달하면서 완성됐다. 이제 더블 바텀을 만들면서 반전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더블탑 찍고 기술적인 패턴 목표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제 더블 바텀 한 번 더 바닥 테스트, 박스권 테스트를 하고 돌파하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상황을 또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정말 어렵다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원래 이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또 수월해지고,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 이 시장 선택을 잘못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더블 바텀 찍고 더블 바텀 가능성, 한 번 더 리테스트 저항 맞고 바닥 확인하고 가면서 10만 달러 위로 올라서는 상황, 이런 상황 충분히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렉트 캐피탈 역시 일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지지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84,000달러 부근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리테스트 성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84,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서 되게 치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스터 크립토, 강세장에서 30% 조정은 정상적인 일이다. 대규모 펌프가 다가오고 있다. 20%대, 30%대 조정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이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엄청 나름의 또 내공이 있어야 되고, 그런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험 플러스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들이 깔리면은 누군가는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바라보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지금의 상황을 공황으로, 패닉으로 느끼고 있을 거고, 같은 상황 다른 대응,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M2 서플라이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급증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잖아요. 비트코인과는 항상 흐름의 갭이 있습니다. M2 흐름을 비트코인이 한 두세 달 뒤에 따라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세 달 뒤면은 금리 인하 시기와 또 맞물리잖아요. 중국은 또 유동성을 계속 키우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 2분기가 지나는 어느 시점에 새로운 고점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보는 것도 그렇게 허황된 희망회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살짝 지금 어설픈 어지러움 같은 게 조금 있긴 한데, 이런 정책 불확실성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기대할 부분과 챙겨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놓고 내 전략을
가다듬는 노력, 그런 게 또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또 멘탈을 잘 챙겨야지 다가오는 또 반등장에 우리가 또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니 기니, 비트코인은 곧 88,000달러에 다다를 것이다. 5월 또는 6월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알트코인은 25에서 40% 상승 준비가 됐고 3월이 공포장의 바닥이 될 것이다. 이더리움은 2,000달러 회복 테스트, 3월에서 4월 대규모 반등이 나올 가능성 높고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에는 경기 침체. 전체적인 상황은 뭐다? 위험자산 시장이 흥미진진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쉬 크립토, 연준은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고 있다. 글로벌 통화 공급은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는 FTX와 코로나 때보다 높다. 비트코인 ETF에 다시 유입이 시작됐고 SEC는 가능한 모든 암호화폐 소송을 끝내고 있다. 다음 주요 랠리를 위한 완벽한 설정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적으로는 거의 정말 완벽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